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8번째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입니다. 오늘은 색깔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차크라 에너지부터 빨강색,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차크라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네 번째 색깔입니다. 차크라의 네 번째 위치에 이 색은 초록색은 빨강, 파랑, 노랑과 모두 관련이 있다. 천지인을 연결하는 자연 섭리를 품고 있는 색이다. 정운의 뜻이 자라나는 색이고 흔히 말하는 새싹이 돋는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운의 뜻이 자라나는 색이고 녹색 음식을 먹고 빨간색의 힘을 얻는다. 이렇게 녹색의 힘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제 모든 곡식들이 대부분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나중에 읽으면은 맛있는 색깔이 주황색 때로는 뭐 붉은색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풋과일일 때 일단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녹색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창조와 풍요의 조화를 밀어내는 연금술과 같은 색이다. 생명, 건강, 생산, 희망의 색이며 독약의 색입니다. 대부분 이제 악마를 말을 할 때 녹색이 많이 나오지요. 뭐 용 같은 거, 특히 서양에서 영화를 만든다라든가 이런 어떤 뭐 슈렉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슈렉이 녹색의 괴물로 나오지요. 때로는 용들을 그릴 때도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녹색들을 많이 그립니다. 때로는 독약을 표현할 때도 녹색의 색깔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독약의 색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평화와 균형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녹색은 차가운 색깔일까요? 뜨거운 색깔일까요? 차갑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뜨겁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차크라 얘기할 때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데 녹색은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붉은색의 기색, 쿤달리니 에너지가 위로 이렇게 쭉 솟구쳐 오르죠. 그러면서 열정에서부터 이렇게 냉철함, 때로는 신성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녹색은 가운데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열정적이도 않으면서 내향적이지도 않고 이런 의미를 말을 하죠. 그래서 평화와 균형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중용의 미덕을 가지며 겸손하고 소극적이며 온화하고 상냥하며 인내력과 도덕심이 강한 배려의 색깔입니다. 인내력과 상냥함이 강한 배려의 색깔. 튀지는 않지요. 뜨거움과 차가운 거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위에서 냉철함을 중간에서 조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녹색은 일단 우리를 긴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녹색을 보고 열받는다라든가 녹색을 보고 냉철해집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긴장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색은 상쾌함도 주며 월드의 초록색 월계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완성되고 고통을 이긴 후에 작은 보상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월계관은 한참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말을 하죠. 녹색은 월계관에서 많이 보이며 승리와 기쁨, 편안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이고 있다. 승리와 기쁨,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뜨거움도 차가움도 싸움도 평화도 아닌 중간적인 어떤 말을 한다는 말이겠지요. 웨이트에서 녹색은 지팡이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느낌들을 말을 합니다. 새싹이 돋아나오면서 힘이 있고 때로는 희망을 보기도 하고 이런 말들의 색깔의 의미겠지요.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자랄 것이라고 말한다. 지팡이의 열정, 행동과 녹색의 성장이라는 어울림이 지팡이의 행동력과 움직임에 더욱 힘을 주고 있다. 지팡이 행동력 더욱 힘을 주고 있고 또 월드의 큰 월계관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며 바보가 힘든 여행길을 지나와서 최종의 위치에 도달했다는 풍성함과 편안하고 안정적인 성취를 이루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래서 녹색 의미를 보는 월계관에서 고통을 이기고 난 어떤 보상, 때로는 어떤 성취, 때로는 안정적인 풍요로움, 또 편안함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색깔이 녹색의 의미다라고 말을 합니다. 색깔들을 보면은 때처럼 월계 아까 봤던 월드에서 뚜렷하게 보는 이런 녹색의 의미,
우리가 이렇게 어떤 월계관을 나타내는 색깔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뚜렷한 색깔, 때로는 이렇게 지팡이 6번에 있는 이런 어떤 이마와 뚜렷하게 지팡이 끝에 매달린 녹색의 힘, 걔로는 이게 이제 지팡이의 왕입니다. 킹 펜타클 같은 경우에 주변에 녹색이라고 하는 어떤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색깔의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펜타클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자연이라고 하는 녹색도 편안하고 풍요로움, 우리가 뭘 이루는 어떤 그런 성취, 이런 것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했듯이 지팡이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막 돋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녹색의 힘을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녹색의 전부 다 우리한테 주는 어떤 의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제의 풍성함, 절제의 안정감, 그 다음에 별의 싱그러움, 펜타클 9번, 펜타클 신용에서 녹색은 넉넉하고 흥분한 우리를 쉬게 하여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여왕제의 풍성함, 절제의 안정감, 별의 싱그러움, 펜타클 9번과 신용은 넉넉하게 흥분한 우리를 쉬고 쉴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런 말이죠. 보면은 여왕제 아주 풍성하지요. 녹색에 이런 어떤 물도 흐르고 있고 곡식이 풍성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절제 이렇게 붉은색의 기세가 조금 흥분할 듯 하지만은 이런 녹색의 배경들이 쭉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흥분만 시키지 않고 조금 릴렉스하고 참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 녹색의 의미, 이게 스타카드에서 별카드에서 보이는 녹색, 그 다음에 지팡이 9번, 동전 9번에서 보면 이렇게 풍요로움의 녹색, 그 다음에 펜타클 시중에서 바라보는 이런 녹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녹색의 의미를 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림 중간중간마다 보이는 녹색들은 여러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며 잠시 여유를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다시 힘을 도와준다는 의미고요. 새싹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자연스러움과 생명, 건강, 번영, 희망, 젊음, 생산이라고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녹색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대체로 희망을 많이 얻고요. 때로는 편안함, 대부분 뭘 힐링한다, 때로는 자연의 시로 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릴렉스하게 해주는, 긴장을 풀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녹색에 주는 의미는 희망, 건강, 성장, 발육, 신선, 활력, 청춘, 건실, 강건, 활동, 쾌활, 호의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친화력, 평화, 자연, 재생, 호감, 우정, 상무상조, 상호존중, 결합의 의미가 있다. 이 녹색의 의미에서는 위압, 공포, 폐쇄, 건강, 건방, 오만, 단절, 광기, 부식, 배신, 독극물, 이게 이제 녹색에 조금 이제 특히 서양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독극물, 불안, 위축, 어떤 이런 불안 등이 여기에서 녹색에 주는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란색입니다. 차크라의 5번째 위치하고 있는 이 색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 권리를 얘기한다. 파란색은 하늘, 바다, 공기 등 광대무변의 색이고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늘, 바다, 공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눈으로 판별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슈트의 4대 요소 중에서 형체가 없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공기, 바람이 파란색의 의미다. 이게 아마 그 범위라든가 눈으로 보이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고 또 형체가 없기 때문에 파란색의 의미는 이런 어떤 광대무변함, 아주 높고 큰 이런 의미의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며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늘은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신비의 상징이다. 파란 하늘은 끝없이 넓고 자유, 비상, 이상을 꿈꾸며 더 멀리 세상을 내다보게 한다. 호감, 조화, 정절의 색이고 차갑고 멀게 느껴지며 정적이며 정신적 미덕의 색이고 여성적인 색이다. 파란색은 좀 아무래도 행동력보다는 냉철함, 이성, 어떤 감성 이런 의미를 말하는 색깔들이 이
파란색의 의미에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한번 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명하고, 그래서 냉철함, 지식, 지성 이런 의미가 있죠. 유능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며 과도한 활동을 줄이고자 할 때 나타내는 색이다. 아까 했듯이 행동을 말하는 색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 움직임, 적극성 이런 걸 말하는 색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향적, 이성적 느낌과 신중함,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미지가 있다. 파란색은 짙은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이 카드에서 보인다. 아주 짙은 파란색, 그 다음에 조금 부드러운 파란색 이런 말을 하죠. 고위여사제, 연인, 운명의 수레바퀴, 심판, 절제, 스타카드, 펜타클 10번 카드의 옅은 파란색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함부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여 깊은 상념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의미의 카드죠. 그래서 조금 이 고위여사제 그림의 카드도 그렇고 전부 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살짝 머물렀다가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고위여사제 그림은 파란색이 물처럼 흘러내리지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남자와 여자의 서로 시선이 다른데 이 뒤에 바라보는 하늘에 있는 이 느낌도 조금 더 푸른색의 의미가 조금 옅은 푸른색입니다. 그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 그림에도 이 배경에 푸른색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죠. 이 펜타클 10번에도 봐도 이 뒤에 푸른색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 카드에도 이런 푸른색이 뒤에 냉철하게 판단함, 신으로서 어떤 내가 옛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파악해보는 그런 의미도 녹아 있습니다. 이 절제 그림에도 물이라고 하는 거 이런 때로는 스타 카드에서 하늘에 이런 파란색의 의미까지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차분해야 되고 어떤 열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무대뽀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아닌, 특히 이런 붉은색의 의미가 뚜렷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파란색이 어떤 한 부분을 뚜렷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뽀적인 행동력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옅은 파란색은 차분하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깊은 상념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은둔자, 매달린 사람, 달, 컵 8번, 검 2번 등의 짙은 파란색은 비관적이고 어떤 우리를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거로 이끌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의 배경으로 여러 카드의 배경으로 파란색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차분하고 신중하며 생각한 후에 판단하라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파란색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행동을 말하는 건 아니고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깊은 생각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한 다음에 움직여라 이런 말이 되겠죠. 간혹 빨간색의 열정, 행동력을 파란색이 제어하고 있다. 그래서 빨간색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움직이는 그런 기질이 뚜렷하게 있는데 파란색의 의미는 그 의미를 살짝 제어하고 가고 멈췄다 가야 되고 좀 더 판단을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란색이 주는 의미는 청량감, 투명성, 맑음, 명쾌, 바람, 신천지, 이상향, 조용, 시원하다, 차갑다 이런 말이죠. 명랑, 기분 좋음, 개방감, 호연지기, 지성, 고상, 우아, 바캉스, 영감력, 창의력, 초능력, 제3에는 무질서, 사고력 미숙, 비판 능력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까지도 있고요. 위에 있는 것들은 파란색이 주는 아주 긍정의 의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라색입니다. 차크라의 가장 위에 차지하고 있는 보라색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한다. 차크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차크라는 7개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제일 밑에 물러다야 차크라에서부터 두 번째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있었죠. 그 다음에 마나프라 차크라, 그 다음에 아나하타 차크라, 그 다음에 비슈다 차크라, 그 다음에 아갸냐 아지냐, 그 다음에 사스라라 차크라까지 이렇게 7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 밑에는 빨강색이죠.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랑색,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그 다음에 남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는 7개 에너지원이 제일 머리에 있는 영성을 색깔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가 보라색의 의미를 말하지요.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보라색은 따뜻하고 파동이 긴 빨간색과 차갑고 파동이 짧은 파란색의 혼합색이다.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혼합을 하면은 보라색이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따뜻하지만은 차가운 색깔이다. 머리는 따뜻하지만은 열정은 있지만은 그래도 냉철한 판단력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색은 혼합 비율에 따라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갈등과 상쟁의 원인이 의미도 있다. 갈등과 상쟁, 빨간색과 녹색의 의미가, 파란색의 의미가 섞이다 보니 이런 빨간색은 음과 양할 때 행동력, 파란색은 지성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냉철함, 이게 두 개 어떤 충돌, 상쟁, 갈등 이런 의미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하늘,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향하려는 열정과 엄숙한 분위기의 색이다. 이 색은 하늘과 인간, 냉동, 정동, 현실과 이상, 물질과 영혼의 혼합체계 등 상징성이 풍부하게 살아 움직이는 느낌의 색이다. 권력, 자유분방, 허영의 색, 예술가, 신비주의자, 감성과 직감력이 있는 색이다. 그래서 보라색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영성이 있고 누구나 잘 입은 색깔은 아닙니다. 좀 보라색 같은 경우는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거라든가 누가 쉽게 만질 또 입거나 이렇게 하는 색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성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정신세계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라색의 어떤 색깔을 많이 취하지요. 성격유형 같은 거 하다 보면 대체로 어떤 예술가 느낌 사람들이 이 보라색의 색깔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라색은 무지개의 나머지 색을 안고 있다. 품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무지개는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 있으면은 그 끝을 따라가 봅니다만은 정작 무지개 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을 수 있을 듯한데 잡을 수 없는 보라색은 신기루 같고 우주 공간 무한대에 저 멀리 있는 듯하다. 일상에 접하기는 쉽지 않고 보라색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기도 쉽지 않다. 요즘에는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색들을 전부 자연에서 얻었다라고 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든 색들은 자연에서 얻었는데 보라색은 자연에서 얻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접하기도 쉽지도 않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보라색은 아주 영성이 높은 아주 고위직, 대체로 교황이라든가 어떤 정신수련을 하거나 이런 영성이 높은 듯한 사람들의 이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아마 보라색이 주는 신비하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웨이트의 보라색은 정의, 연인, 검의 왕에서 볼 수 있다. 검의, 연인, 정의에서 볼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정의, 연인, 검의 왕, 이 전부 다 정의 그림은 이 등 뒤에 보라색이 뚜렷하게 있죠. 나의 배경으로서는 아주 영성이 뚜렷하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천사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데 아주 영성이 뚜렷한 느낌. 왕이 어떤 행동력을 하고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데 영성이라고는 정신적인 냉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판단을 내릴 때 사심이 없이 판단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마법사 매달린 사람 월드에서도 볼 수 있다. 마법사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허리에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허리에 이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보라색이고요. 이 그림에도 매달린 사람, 이 사람도 보더라도 이 어떤 허리에 뚜렷하게 보이지요. 이런 어떤 영성의 색깔. 그 다음에 월드카드에도 이 보라색의 휘황을 뚜렷하게 몸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어떤 영성, 하나의 얽매이지 않음, 이쪽과 저쪽을 나누어서 맞섰을 때 음과 양, 동과 서, 남과 북 이런 걸 말했었을 때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중앙에 있으면서 그 어떤 두 개를 조화롭게 이루어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 밑에 있는 세 장의 보라색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물질의 빨간색과 이상의 파란색이 합쳐진 보라색은 영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말을 한다. 아까
두 개의 빨간색과 이상의 파란색이 합쳐진 색깔, 영혼과 육체, 이것들이 특히 보라색도 허리, 이것도 보라색의 허리, 이것도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홀 사이에 내가 음양 장동체를 가리고 있는 이런 듯한 의미, 이것들이 보라색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은 두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공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의에서는 권능, 연인에서는 천사의 축복, 마법사에서는 영원, 매달린 사람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화로움, 검의 왕에서는 영적인 판단력을 볼 수 있다. 이게 보라색이 극화되어 녹아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색이 주는 의미는 세련됨, 고함, 우아, 범위, 품위, 섬세, 존엄, 자비, 중용, 지혜, 신비, 고귀함, 고상, 지도자, 영적인 세계, 예지력, 텔레파시, 달인, 권위, 장엄함을 볼 수 있고요. 스트레스, 이게 음과 양 두 개 충돌이라고 갈등 상황이라고 했었죠. 갈등 심화, 불가사의, 마치, 상쟁, 혼란, 좌절, 비밀, 은둔, 해탈, 순교, 이런 전부 다 정신적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색깔, 이런 뭐 은둔, 순교, 해탈 이런 말이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갈등한다는 의미까지도 뚜렷하게 있는 것이 이 보라색이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녹색, 파란색,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의 의미까지 이렇게 세 개를 살펴봤습니다. 색깔의 의미는 이제 주로 또 뒤에 또 좀 더 기본으로 나오는 색깔들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틀에서 밑에서부터 빨간색에부터 차크라에 있는 색깔들을 쭉 다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요즘에 입안이 헐어가지고 조금 발음이 불분명하고 좀 발이 셉니다만은 더위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